자, 그러면은 2015년 시험 해설 강의 이어가도록 하죠. 지방직 구급 고졸 경체 시험입니다. 자, 6번입니다. 직선도로의 자동차 A는 동쪽으로 80km/h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자동차 B는 서쪽으로 100km/h의 속도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A에 대한 B의 속도. 자, 이 문제는 6번의 출제 의도는 상대 속도입니다. 상대 속도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상대 속도 문제 푸는 방법은 관측자의 속도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을 대상에 더해주면 됩니다. 이러면은 어지간해서는 다 풀려요. 자, 먼저 A는 어떻게 돼? 뭐 오른쪽을 동쪽이라고 해볼까? A는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80km지? 그 B는 얘가 동이고 이게 동서라고 하면은 B는 왼쪽으로 100이지? 어떻게 한다고? 관측자의 속도는 몇이야? 동쪽으로 80km지? 방향이 있어야 돼, 속도니까. 그러면은 얘를 0으로 해주는 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80이지? 마이너스 80이지? 얘를 어떻게 해준다고? 얘한테 더해준다고. 80을. 됐지? 그럼 어떻게 돼? 서쪽으로 180이지? 답은 3번입니다. 답은 4번이네. 왜 이래?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됐지? 뭐 이거 막 VA-VB, A가 뭐지, B가 뭐지,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상대 속도라는 정의 자체가 관측자의 속도가, 관측자는 자기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몰라야 되는 거예요. 갈릴레이 상대론에서부터 나오는 개념인데, 자기가 움직인다는 자기가 속도를 가지고 있다, 속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로 외부를 관측해야만 상대 속도가 되는 겁니다. 강사님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상적인 경우를 보는 거야. 우리가 연력학에서 이상기체 문제 풀 때 실제 기체가 있니? 이상기체라는 게 없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측자의 속도를 0으로 만들어주는 속도를 대상에, 관측 대상에 더해주면 끝납니다. 됐죠? 이 문제는 이렇게 깔끔하게 풀 수 있고요. 이 문제는 상당히 한 10년 전 교육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저한테 배운 학생들 다 맞췄어요. 수능 문제도. 이렇게 푸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실수 없이 풀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처럼 눈이 안 좋아서 동쪽과 서쪽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그림과 같이 X축상에 고정된 양점전화 A와 전화량을 모르는 B가 있다. 뻔한 문제지? 굉장히 레퍼런스한 표준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는 틀리면 좀 혼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어디서 0이래? P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이래. 얘가 0이래.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P에다가 뭘 넣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P에다가 플러스 1쿨롱짜리를 놓았을 때 얘가 받는 힘이 몇이야? 플러스 1을 놓았을 때 얘가 받는 힘이 0이라는 거지? 전기장이 0이라는 거니까. 그럼 플러스는 얘를 어떻게 하겠어? 얘를 당기겠지? A는 얘를 당기겠지? 그럼 B는 어떻게 돼야 돼? B는 어떻게 얘를 밀어야지? 그래야 얘가 아이씨, 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요. 컨디션이 안 좋네요. 여기에 플러스 1짜리를 놨으면은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1짜리를 놨으면은 A는 어떻게 해야 돼? A는 밀어야지. A는 밀어야 됩니다. B는 어떻게 돼야 돼? 자, B는 이거 A에 의한 거고 B는 얘를 당겨줘야지. 그럼 B는 무슨 전화여야 돼? B는 음전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리 존재하니까 전하량은 누가 더 커야 돼? B가 전하량이 더 많아야겠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지면 됩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래요. 1번 B는 음전화이다. 네, 음전화 맞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2번 A와 B의 전하량의 크기는 누가 더 크다고? B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근데 지금 길이가 다 같다고 나와 있네. PA, AQ 그러니까 길이가 1대 3이지. 전하량은 B가 9배 많아야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 시험 문제 왜 이러니? 하리쌤이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모르겠다. 전기장의 세기는 Q 지점이 R 지점보다 작다. Q 지점이 R 지점보다 작다. R 지점보다 크죠? 커야죠. 그쵸? 왜냐면 얘는 밀어주고 얘는 당기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고. 4번 Q 지점과 R 지점의 전기장의 방향은 같다.
R 지점에서 전기장은 마이너스죠. 그리고 Q 지점의 전기장은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자, 됐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그림은 실린더 내부에 이상기체의 열을 계속 가해서 기체의 압력이 일정한 외부 압력 P와 평형을 이루면서 기체 팽창하는 것. 자, 일정한 외부 압력 P와 평형을 이루면서 기체 팽창하는데 외부에서 열을 들어오지? 자, 그럼 여기서 써야 되는 건 뭐야?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연력학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써주면 되겠죠? PV는 nRT에 써주면 되지. 그치? 맨날 이걸로 풀잖아. 옳지 않은 것 고르라네. 자, 근데 열량을 가해요. 열량을 가한다. 열량을 가한다. 그럼 내부 에너지도 부피가 증가하지?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외부에 일을 하는 거지. 자, 일과 같은 말이 뭐라고? 바로 부피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일을 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거지. 내부 에너지랑 같은 말 뭐라고? 온도, 속도 제곱, 운동 에너지. 이 네 가지는 동위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온도도 증가해야지. 그러니까 온도 증가. 근데 부피도 증가했지. 근데 압력은 일정. 그럼 끝이에요. 다 풀 수 있어요. 자, 1번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하잖아. 1번 맞지? 2번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 바로 나오지? 나오는 것만 가르친다니까요. 2번 속력은 증가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3번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외부에 일을 한다. 둘 다 증가했지? 이 둘이 증가한 결과는 누구에 의한 거야? 가한 열량이 원인이 되는 거지? 3번이 오답입니다. 자,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랑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3번 진술이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바로 외부의 일을 해주면 안 돼요. 그냥 가한 에너지가 전부 내부 에너지로 가주면 돼. 외부의 일을 해주면 안 되는 경우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 핀셋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돼. 그럼 피스톤이 안 드러나겠지? 그럼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외부에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이 돼서 가한 열량은 전부 내부 에너지 변화에만 쓰입니다. 4번 기체 온도 상승한다. 바로 나오지. 바로 나오잖아. 내부 에너지 증가했으니까 온도도 증가해야지. 됐지? 제가 이걸로 그 수능 때 빵 떴어요. 그 한창 일할 때. 이렇게 문제 푸는 걸로.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제가 다른 시험 해설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풀면서 뭐 등하팽창, 등온팽창 이런 얘기 했나요? 안 했죠? 이런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런 언어적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됐죠? 그럼 뭐 등하팽창, 등온팽창인 경우에는 그걸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면 끝이야. 더 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9급 시험 보시는 분들은. 됐죠? 자, 9번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별표를 하나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점선으로 표현한 정사각형 영역에 지면에 수직으로 들어간 균일한 세 개의 자기장이 걸려 있고요. 정사각형 모양의 도선 A, B, C, D가 일정한 속도로 자기장 영역에 들어가고 있대요. 도선에 유도되는 전류. 자, 유도 전류 물어봤지? 무슨 법칙 쓰는 거야? 패러데이 법칙 쓰는 거지? 패러데이 법칙 써주면 돼요. 그리고 오른손 법칙, 렌츠 법칙 써주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A, B, C, D 입장에서는 이 네모 고리 입장에서는 자기 선속이 증가하고 있지. 자, 패러데이 법칙이 뭐예요? 기전력은 감은 숫자에 비례하고 단위 시간당 자속 변화에 비례한다지. 근데 자속 변화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얘는? 자기장이 변하던지 아니면은 자기장이 변하던지 면적이 변해주면 되지. 면적이 변해주면 되지. 근데 얘는 지금 면적이 일정하잖아. A, B, C, D 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 일정하지? 그치? 근데 자기장은 어떻게 돼? 얘가 지금 들어가는 도중에는 지금 이 시험 문제 나온 그림만으로는 지금 몇 개 지나가고 있어? 2개 지나가고 있지? 자기장이 지금 2개 지나가잖아. 근데 어느 순간 얘가 완전히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A, B, C, D가 완전히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온 순간만큼은 4개가 지나가지? 그럼 얘는 지금 고리 안으로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는 거지? 그치?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지? 자기장이 증가하는 걸 고리는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댔지? 그렇기 때문에 전류는 자기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전류는 이 방향으로 생기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완전히 얘가 들어온 이후에는 어떻게 돼? 완전히 들어온 이후에는 자속 변화가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얘가 이탈하면서 다시 전류가 흐르겠지? 그치? 이탈하면서 전류가 다시 흐르는데 이때는 내부 자기장이 감소하지?
얘는 감소하는 걸 싫어하니까 츤데레니까 감소하니까 다시 전류를 이쪽 방향으로 만들면서 그 자기장을 강화시키려고 하겠지. 여기까지 파악을 해야 9번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됐지? 기억, 도선 A, B, C, D가 자기장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 도선의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멋지게 틀렸지? 멋지게 틀렸어요. 반시계 방향입니다. 니은,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빠를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 네. 단위 시간당 조금 더 단위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전류의 세기가 강해집니다. 니은 맞는 얘기. 디귿, 도선 A, B, C, D가 완전히 들어가면 유도 전류는 증가한다? 아니죠. 유도 전류는 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니은이겠죠. 근데 보기가 뒤에 있나?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지금 녹화 영역상 여러분들도 안 보이는데 2번 골라주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10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죠. 자, 10번입니다. 자, 그림 가는 밀도가 로인 액체 질량이 1kg이고 부피가 V인 물체 A가 절반만 잠겨있는 것을, 밀도 2로 액체 부피 4분의 3만 잠겨있는 것을, 자, 물체 비의 질량은, 자, 여러분 유체역학 나오면은 2015년 거부터 보시는, 제가 2020년부터 올려놨는데 2015년부터 보시는 분들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유체역학 문제 푸는 건 뻔해요. 자, U자관이 나왔어. 자, 여러분 이거 제 해설 강의 몇 번씩 보신 분들은 알지? 이론 강의 보신 분들이나 U자관 나오면 뭐 떠올려? 바로 파스칼의 원리 떠올리고, 비커에 무언가 담가져 있거나 둥둥 떠 있다. 뭐 떠올려? 아르키메데스 원리. 아르키메데스 원리 떠올리시면 되고요. 왜 아르키메데스는 영어로 안 씁니까? 내 스펠링을 몰라요. 자, 그리고 이렇게 S자관 또는 S자관에 뭘 달거나 또는 유론, 항아리 모양이 나오면 뭐 떠올린다? 연속방정식과 베르누이 공식을 떠올리면 된다. 이 그림 자체에 출제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유체역학은 뻔해요. 근데 얘는 뭐야? 무슨 케이스야? 2번 케이스지?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 원리만 쓰는 거예요. 잠긴 물체의 부피만큼에 해당하는 물이 밀려났고, 그 밀려난 물이 가하는 게 바로 뭐다? 부력이다. 그리고 물체가 멈춰 있다면 그 부력과 물체에 가해지는 중력은 서로 힘의 평행을 이룬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이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됐죠? 자, 얘는 A는 지금 1kg이래. 그리고 부피가 V래. 그리고 절반만 잠겨있대. 그치?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A에 일단 중력 어떻게 돼? MA, G는 어떻게 돼? 잠긴 물에 해당하는 부피가 밀어내는 힘이지? 그치? 그러니까 로 VG 써주면 되지? 로 VG. 얘는 밀도 써주시고, 부피는 지금 얼마큼 잠겨있어? 2분의 V만큼 잠겨있지? 그러니까 2분의 V. 그 다음에 중력과 속도. 강사님, 로 VG가 왜 힘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로 VG가 왜 힘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요, 얘가 왜 힘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밀도는, 우리가 부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쓰잖아. 딱딱 약분돼서 mg가 돼서 힘의 단위가 맞아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건 당신은 똑똑한 겁니다. 자, 그럼 B도 해볼까? B 해봅시다. B. 그러면 얘도 똑같이 MB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MBG는 어떻게 돼? 얘는 로? 얘는 밀도가 어떻게 하니? 밀도가 2배인 액체네. 밀도가 2배니까 2로 써주고, 부피는 몇 분의 몇? 4분의 3 잠겨있고, 중력과 속도 곱해주면 되지? 끝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는 뭐야? MA는 일단 1이라고 알고 있지? 1kg이라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 G에다가 중력과 속도에다가 얘 넣어주면 돼. 중력과 속도 얘 넣어주면 돼. 그러면은 로 약분되고 V 약분되고 G 약분되겠지? 그러면은 MB는 2 약분되고 2 약분되고 3이네. 3 남네. 답은 2번이지. 그치? 이건 2번 맞을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돼요. 유체역학 대응하는 방법은 그림을 잘 보면 돼. 그림에서 물체가 지금 둥둥 떠 있잖아.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 원리 써주면 되지. 그래서 중력과 부력이 서로 비기고 있는 상황. 그러면은 중력과 부력이 갖다 놓고 풀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거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는 그런 유체역학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풀어봤고요. 11번은 잠시 쉬었다 와가지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가져올게요.